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전략적 합격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별로 그렇게 좋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인에도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또 오늘 또 유튜브에도 영상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그래도 또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가져보려고요. 같이. 음, 일단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가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는 좀 그래도 난이도가 쉬워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한 6% 정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한 12%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6%에서 12%의 기준은 첫 시험을 보고 합격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은 12%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100명이 보러 가면은 12명이 합격하고 88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니까요. 무시할 수 없는 수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가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고 어려운 시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한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보면 이 두 과목을 소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나 증 하나 좀 스펙 하나 쌓아야겠다 해서 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이제 실무를 좀 하시다가 내 레벨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갑자기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시험 기간 자체가 짧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학습하는데 이 실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배열 수식을 달아본 분들하고 안 달아본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과목 소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다루시다가 또 깊게 안 오고 이제 약간 맛배기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요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엑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엑셀을 먼저 시작해야 함수 부분에서 액세스가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엑셀을 시작하고 끝날 무렵에 이제 액세스를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액세스 시작하는 동안에 이 엑셀 배운 걸 다 잊어버려요. 진짜예요. 그럼 이제 액세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다시 엑셀로 와서 문제풀이를 하면은 이 액세스 부분을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두 과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이제 저한테 배웠던 분도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운빨도 따라야 되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을 바라는 거지.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5대5에서 운빨 바라보고 이제 시험 보러 간다. 그럼 필기는 괜찮지만 실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지식인에도 뭐 운이 따라서 뭐 세 과목을 연속 접수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좋은 거고
뭐 운이 안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건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험적인 측면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시험이 이제 엑셀과 액세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게 있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제 산업기사인데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거 세 과목을 봅니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인데 근데 얘는 뭐냐? 그냥 2시간 안에 세 과목을 완성을 해라 이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부분에서 빨리 끝내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안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과목을 보게 되니까요. 45분씩 딱 끊어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45분 엑셀이 끝나면 시험지 걷고 이제 중간에 한 화장실 다녀오면 한 1, 2분 주고 또 45분을 액세스를 봐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으로 내가 어느 한 과목을 좀 잘했을 때, 엑셀을 잘했을 때, 요 남는 시간을 막 한 35분에 풀었어요. 그럼 10분 정도 남으면 여기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못 주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에도 한번 이런 전화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뭐 90분 주고 그냥 응시 두 과목을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아직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아무튼 좀 어렵네요. 시간 안배. 그래서 첫 시험이 항상 어렵다는 것이 첫 시험 보다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안 해놓고 어느 한 군데 빠져가지고 이제 시간 부족해서 못 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항상 시험 순서가 엑셀하고 액세스를 봐요. 1교시 엑셀, 2교시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분이 있잖아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을 2교시에 가면은 앞에서 잘 봤던 그러한 기운이 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2교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엑셀을 조금 조졌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2교시에 액세스를 잘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이거 조졌는데 이거 잘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1교시를 엑셀이건 액세스건 본인이 선택해서 먼저 볼 수 있게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들이 들어와도 감독도 제가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식인의 질문해 보면 감독한테 물어보면 시험적인 거는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감독분들이 잘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만 체크하시는 분이지 뭐 에러가 났을 때 해결을 해주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또 그 어려움이 좀 더욱더 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도 좀 그렇지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결 방법을 좀 보여드리면 과목하고 합격 조건은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각각 45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69, 71이면 이제 억울하겠죠. 두 과목 모두 동시만족이니까요. 그죠? 예.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제 함수 부분에서 배점이 5문제가 30점이 주어집니다. 함수 부분에서. 근데 이 함수 부분은 단기간에 실력이 업이 안 돼요. 왜? 그냥 처음 시작하면서 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을 막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2문제나 3문제 정도 목표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문제 맞으면은 좋고, 두 문제 맞으면은 마이너스 18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문제 맞으면 마이너스 12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단기간 실력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함수 부분을 하더라도 최소한 2급 함수는 기본적으로 좀 하고 가셔야 돼요. 2급 함수에서 막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급 함수를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1급에서 추가되는 그런 함수를 더욱더 잘해야 되는 거지. 예, 처음 함수 들어가면서 2급부터 시작한다 그러시면 이제 조금 곤란하죠. 예, 분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2급 함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1급 함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1급을 준비하시더라도 함수 부분만은 2급 문제를 조금은 소화하고 1급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실력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함수를 제외한 기능 부분, 이 부분이 이제 70점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만점에 가깝게 맞을 수 있도록 예,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만점이 안 나오죠. 또 엑셀 VBA에서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을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점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3점, 마이너스 17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액세스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액세스는 쿼리 부분에서 VBA가 8점에서 마이너스 10점 정도. 근데 최근에는 8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이너스 10점짜리는 오버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쿼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만 맞아서 이제 6.6점 정도 맞으면 이제 12점 정도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8점을 하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요. 그 다음에 액세스의 폼과 보고서에 관련된 VBA 출제가 마이너스 5점 두 문제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0점 정도. 그죠? 엑셀보다는 좀 덜 할 거예요. 함수 부분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기능 부분에서 만점 맞도록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XS의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함수 같은 경우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다양하게 된다고 하면은 모두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XS가 공부하기는 제가 볼 때는, 학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은 또 XS가 더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념 파악을 잘 하셔야 되죠. XS에서 이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특히 이제 테이블과 쿼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폼하고 보고서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제가 그 배열 수식 부분이 많이 약하다. 그죠? 내가 쿼리가 좀 약하다. 크로스색 쿼리가. 그러면은 그 배열 수식 문제만 뭐 하루나 이틀 날 잡아 가지고요. 계속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골고루 가서 푸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이렇게 시간 안배할 때 하시고 그 전에 공부는 내가 배열 수식이 어렵다. 그러면 배열 수식에 관련된 문제만 이틀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자, 제가 피벗 테이블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만 뭐 하루나 이틀 날 잡아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인 반복의 효과가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학습적인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무의식적인 것이 좀 발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했었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험적 학습 방법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적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어차피 단기간에 하게 되면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강을 하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뭐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좀 겪어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겪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겪어보고 또 중간 난이도도 겪어봐야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겪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 학습 방법.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이제 인강이나 학원이나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인강을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좀 하려고 인강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별로 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차별화된 그 인강을 좀 만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강이나 학원 보시면 한 목표 점수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교재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강을 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예, 이건 뭐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협의를 맺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수준을 요구하는 것까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외의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을 수험생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능력을 가지신 강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강사분들도 시험 보러 가면 틀리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만 제가 웃음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무를 하시고 접근을 하면 강사도 굉장히 강의를 좀 쌈박하게 하고 강력한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강사분들이 실무를 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해요. 강의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온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응용되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딱 거기까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저한테 들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전달을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 학습 방법이 강사나 수험생들한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너무 이제 영상이 길어지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할 건가 그 부분을 말하고 이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면요. 이제 초기라고 하죠. 감이 와요, 감이. 그 감이 오는 시기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오면 이제 이 A라는 부분이 항상 내가 많이 맞더라. 10문제를 풀면 90% 이상을 맞더라. 그런 부분과 또 B라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반절은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반절은 틀리는 것 같더라. 이게 초기라고죠. 예. 그리고 C라는 부분은 보니까 10문제 풀면은 이제 거의 틀릴 부분이 90% 이상이니까 한 문제 맞고 나머지 9문제를 틀리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놓으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을. 아시겠어요? 그냥 미련을 버리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봤자 제가 볼 때는 풀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의 실력도
낮아서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시간적인 부족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시고, 그죠? 예, 여기 부분도 이제 90% 이상 맞으면은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 같은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틀렸던 부분은 이제 왜 틀렸는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틀린 이유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10보다 작지 않은 뭐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다. 그럼 작지 않은 것 같은 경우가 뭐예요? 이상이란 말하고 똑같군요. 작지 않은 것은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제 그런 표현 같은 것을 좀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죠. 왜 이런 더러운 표현을 또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5대5죠. 여기를 90%로 올리시는 게, 이상으로 올리시는 게, 이게 이제 전략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진짜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을 버리시라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하고 가자.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5대5가 되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게 90% 이상 맞게 이 부분을 이제 실력을 업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반복을 꼭 해야겠죠. 이때 90% 이상 할 때 반복이요. 취약한 부분을 계속 그냥 날 잡아서 푸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엑셀에서는 이제 처음에 기본 작업 25점이 있는 부분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10점. 요거는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은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미리.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항상 수험서가 이제 순서가 대들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시험이요. 이렇게 수험서도 그게 나와요. 뭐 출판사 뭐 여러 군데 보면은. 근데 이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함수, 내장 함수 특히요. 배열 수식 말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말고 내장 함수에서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함수라고 저는 가르치는데 기본 함수 부분을 배우고 나서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은 이제 count if주 함수 이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배우고 나서 이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항상 보면은 외부 데이터 끝나면 고급 필터, 그 끝나면 조건부 서식 이렇게 바로 건너가시더라고요. 대부분 강사들이나 출판사 교재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남들보다 좀 엑셀을 잘해서 그런지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함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 즉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 보호하고 통합문서 보호하고 인쇄 설정이 2018년부터 새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응용이 없어요. 거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정도. 그 정도만 해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25점을 다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문제 이상 하면은 금상첨화고 2문제에서 3문제 이상을 좀 목표로 하시면 좋죠. 배열 수식은 이제 이해하는데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 푸는 데는 배열 수식이 또 쉬워요. 어떻게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배열 수식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실무에서 나오는 배열 수식은 만약에 그걸 지금 문제를 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거의 풀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요. 실무 안 해보신 분은 못 풀어요. 그러면 현재 나오는 출제되고 있는 배열 수식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포메이션, 기본 포메이션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인데 오히려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피할 수밖에 없죠. 왜? 어려운 거 나오면 못 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도 포메이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해는 어렵지만 문제는 쉽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해하고, 최근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내장 함수를 쓰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가령 뭐 에버리지라는 내장 함수를 여기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안 쓰고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쓰면은 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 잡아서 한번 제가 내장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에 한 2번 정도 질문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장 함수. 그래서 이제 기본 함수, 요약 함수, 선택 함수. 특히 이제 선택 함수 쪽이 시험이 많이 나오죠. if하고 뭐 vlookup, hlookup, 매치, 인덱스 그런 부분. 그리고 요약 함수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왜? 이 요약 함수의 기능을 배열 수식이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서로 겹쳐요. 그러니까 요약 함수의 합이나 요약 함수의 개수나 요약 함수의 평균이나 최대 최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열 수식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요약 함수의 출제 범위가 좀 낮아졌어요. 많이 낮습니다.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배열 수식에 치여서. 기본 함수는 왜 해야 되냐? 이 선택 함수가 또 기본 함수를 엮어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함수를 마스터를 잘 하셔야죠. 그 인수의 쓰임새나 용도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는 좀 쉬워도 문제 풀기에는 꼬아놓는 거죠. 막 함수 5개 묶어놓고 알아서 처리해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독인지 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함수 문제가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써라 그러면 이 함수를 써라고 나온 것 자체부터가 이게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지 말고 지시된 함수가 뭔지부터 보고 문제를 읽으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됩니다. 진짜로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함수를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먼저 읽고 문제를 읽어라. 그런 힌트.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나중에 실무 가면은 이제 죽을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2-3문제를 목표로 하시고 피벗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분석 작업 피벗은 다 맞아야 되고 매크로도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매크로에서 요구하는 것은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부분합, 통합, 자동 필터, 간단한 함수인데 여기가 많이 나오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은 제 2급 강의 가서 보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걸려요. 제 장담합니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표도 마찬가지고 통합에 특히 이제 만능 문자 들어가는 거나 개수 통합 같은 거 그런 부분까지 다 1급은 하고 매크로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하고 매크로 연결하는 문제가 5점씩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매크로를 못 하더라도 그냥 아무 매크로나 하나 만들어 놓고 연결만 해도 이게 5점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요, 특히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 아까 말씀드렸죠, 날 잡아서. 그래서 저는 피벗 테이블의 세부 항목이 12가지가 1급에서 나오거든요. 11가지인데 이제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이 12가지의 세부 항목을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되면은 더 이상 피벗의 새로운 유형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표시 형식 있죠. 막 샵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오지 않으면 요거 때문에 또 난감하게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용자 지정 서식이 또 text라는 함수, access가서 포맷이라는 함수 이런 데도 쓰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항상 1급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 걸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이 세 가지에서 쓰이니까요. 텍스트 함수, 포맷 이렇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이제 종합적으로 세부 항목 11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나중에라도 자료가 만들어지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에 가면 차트 2점짜리 5문제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VBA 3문제가 나오는데 2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또 나름대로 쉽거든요. 그래서 2번을 만약에 포기를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1번, 2번, 1, 3번을 어영구영 하시면 안 돼요. 출판사 책처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막 다양한 속성 같은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 3번을 위한 강의는 이제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강좌를 VBA 쪽만이라도 보시면 이제 좋죠. 이렇게 해서 엑셀은 정리가 됐고요. 약한 부분, 그 다음에 5대5 90% 이상 맞는 부분을 이제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것이 마지막이죠. 자, 그 다음에 액세스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B 구축 30점에서 20점짜리가 5문제가 4점짜리로 나와요. 이 부분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 다. 왜 그러냐? 새로운 유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장난을 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 단순 관계가 나오면 5점 다 맞으셔야 되고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 게 참조무결성 시뮬레이션을 문제가 나와서 쿼리를 동반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를 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령 마이너스 5점 한다고 해도 엑셀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에서 폼 작업 5점짜리 또 조회 속성이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태길이니까 여기도 100%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30점을 좀 다 맞으셨으면 좋겠고 폼 같은 부분 폼에서는 이제 기본 5문제 3점짜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점짜리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5점짜리 2개. 여기서 이제 폼 관련 VBA가 재수 없으면 2문제가 나올 수 있고 조건부 서식 콤보 상자 속성 설정하는 거 택일이거든요. 택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재수가 없으면 요게 이제 2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 대한 거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운을 발휘해야 되지 조건부 서식이 쉽게 나오냐 어렵게 나오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마이너스 5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회 및 처리 기능 보고서죠. 보고서에서 3점짜리가 5문제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5점, 보고서 관련 VBA, 여기가 이제 앞에 부보다 더 어려워요. 난이도가. 이 VBA에서 이제 2문제인데, 마이너스 5점 정도는 하자, 이 말이죠. 뭐, 마이너스 2개를 다 맞으시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2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처리 기능 구현에서 밑으로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얘가. 좀 당겨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10점에서 12점 정도, 12점 나오고 8점이죠. 2문제가 나오니까요. 6점짜리.
이 특수 목적용 쿼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맞으셔야 돼요. 여기 두 문제는 맞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어려워서 틀릴 수도 있어요. 맞으면 좋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 5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8점이니까 82점으로 여유가 있죠. 여기 또 틀렸다고 재수없게 이거 나왔다. 이게 이제 운이죠. 그러면은 이제 77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엑셀보다는 항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액세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틀려버리면은 이제 안 되고, 이런 거 하나씩 틀려도 이제 하나씩은 아니고 하나 정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문제만 맞고 제가 볼 때는 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올인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5인데 거기를 이제 90% 이상으로 높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또 뭐 다른 부분 사람들이나 다른 그 출판사를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실무를 어느 정도 했던 그 강사들한테 배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유리합니다. 진짜로 유리해요. 근데 그런 걸 챙겨주지 못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배우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10개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 5개를 가르치고 다 배웠다 해도 배우는 사람들은 다 배운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10개 중에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분은 8개 가르치고 어떤 분은 9개 가르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뭐 무시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주워 듣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예,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어떠냐 해서 강의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강의를 이 영상은 제가 내릴 거예요. 다른 분이 좀 타치를 한다 그럴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자기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럴 경우 만약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